저분은 누구신가요? 피곤할 만큼 지쳐 보이고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담고 있는 한 군인이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간호사는 그를 산소 텐트 안에서 겨우 숨을 이어가는 나이든 환자의 침상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 환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려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였기 때문에 산소 텐트 밖에 서 있는 제복 입은 젊은 군인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는지 손을 뻗었습니다. 젊은 군인은 자신의 굵은 손으로 노인의 파리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간호사는 젊은 군인을 환자의 침대 옆에 앉게 하려고 의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밤새도록 그 군인은 희미한 병동의 불빛 아래서 노인 환자의 손을 꼭 감싸며 사랑과 힘이라는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간호사가 다가와 젊은 군인에게 좀 쉬라 하며 잠깐 산책이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군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이다 보니 간호사가 수시로 병실을 들락거리든 깊은 밤 시간에 상관없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소음이 들리든 그 젊은 군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 탱크가 떨그렁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소리와 야간 근무자들이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 또는 간호사들이 교대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소음이나 주변의 다른 중환자들이 끙끙거리거나 아니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같은 예민한 소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의 귀에는 이제나 저제나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노인 환자에게 하는 젊은 군인의 몇 마디 따뜻한 말이 들렸고 그의 답이라도 하듯 노인 환자는 밤새도록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는 즈음에 그 늙은 환자가 숨을 거두자 젊은 군인은 그제야 밤새도록 붙잡고 있던 이제는 생명이 사라진 노인의 손을 놓고 간호사에게 가서 노인 환자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운명한 환자에게 해야 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 젊은 군인은 미동도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젊은 군인에게로 다가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는데 그 군인이 간호사의 말을 끊으며 실례지만 저분이 누구신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니 당신 아버님이 아니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젊은 군인은 아닙니다. 저분은 제 아버님이 아닙니다. 지금껏 저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제 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시고 바로 어제 만나 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간호사는 그러면 왜 제가 당신을 저 환자에게 안내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군인은 제가 이 중환자실에 들어왔을 때 잘못 들어왔다는 것과 또 저 환자의 곁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는 무언가 한참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분도 옆에 있어줄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더구나 그분 곁에는 지켜줄 아들이 없었지요. 하고 대답하더니 이어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이네 마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그분 옆에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 저는 그냥 그분 옆에 있어 주었던 것이랍니다. 라고 하더니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온 이유는 윌리엄 글레이시라는 분을 찾으러 온 것이랍니다. 그분의 아들이 오늘 이라크에서 전사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해도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 군인의 말을 듣고 있던 간호사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윌리엄 그레이시랍니다. 라고. 젊은 군인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윌리엄 글레이시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아들의 손을 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눈 감았을 것입니다.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누구라도 젊은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리라 생각하며 어디선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을 그를 떠올려 봅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택시 타기. 나에게 배차된 손님의 주소지에 도착하자 나는 클락슨을 눌렀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 클락슨을 길게 다시 눌렀죠. 그런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이번 운행이 교대하기 직전의 마지막 운행이라서 그냥 갈까? 라고도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나는 택시를 세워놓고 현관문으로 가서 힘차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하는 아주 힘없고 가느다란 노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마루를 가로질러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끝나고 문이 열렸는데 90살이 좋게 넘어 보이는 자그마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계셨어요.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아주 오래된 베일이 늘어져 있는 챙이 없는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1940년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고 슬쩍 들여다본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모든 가구에는 하얀 천의 덮개가 씌어 있었고 선반에는 아무런 장식품도 없었거니와 주방용품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석에는 사진들과 유리그릇들이 담겨있는 골판지 상자가 하나 있을 뿐이었죠. 할머니가 젊은이 내 이 가방을 차로 좀 옮겨주실라우? 하고 부탁하시기에 가방을 택시에 옮겨 싣고 다시 돌아와 그 노파를 모시고 걸어왔습니다. 내 팔을 꼭 잡고는 천천히 걸어서 길가에 택시까지 나오는 동안 계속 나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손님을 언제나 제 어머니 모시듯 하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오, 참 착한 젊은이네 그려 하시더군요. 할머니와 내가 택시에 올랐을 때 할머니는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말씀하시고는 다운타운을 쭉 돌아서 행선지까지 갈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나는 할머니 그 길은 한참 돌아가는 길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지금 호스피스에 가는 길이라 바쁘지 않다오 라고 말씀하시기에
택시 후면경으로 쳐다보니 그 할머니의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내게는 생존해 있는 가까운 가족이 없다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암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다오. 하며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서 택시 요금 미터기를 껐어요. 할머니, 어느 길로 가길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무 길이라도 괜찮으니 기사 양반이 가고 싶은 길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시구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근 2시간 동안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한 빌딩을 가리키며 저 빌딩이 한때 내가 엘리베이터 걸로 일했던 곳이라우 하셨고, 주택가를 지날 때는 어떤 집을 보라 하시며 저 집은 내가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신혼집이지 라고 일러주셨어요. 할머니는 내게 한 낡은 가구 창고 앞으로 가자 하시더니 그곳이 한때는 댄스홀이었고 당신이 고등학교 다니던 여고생 때 그 댄스홀에서 춤을 춘 적이 있었노라고 알려주셨고, 또 어느 특별한 건물이나 길모퉁이에서는 천천히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때로는 잠시 멈춰달라 부탁하신 채 아무 말씀도 없이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셨지요. 새벽이 가까워지며 해가 떠오를 낌새가 보이자 불현듯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우 피곤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호스피스로 갈 수 있겠수? 하시기에 할머니가 건네주신 호스피스 주소로 차를 모는 동안 우리 둘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나지막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지붕 덮인 긴 진입로를 지나는 것이 마치 중증 환자의 요양원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차를 대자마자 곧 2사람의 병원 근무자가 달려나왔는데 그들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잘 숙련된 사람들로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도착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할머니의 가방을 꺼내어 문 앞까지 갖다 놓았고, 그러는 사이에 병원 근무자들은 벌써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더군요. 젊은이, 내가 오늘 밤 택시 대절비로 얼마를 주어야 하오? 하면서 할머니는 지갑을 열려 하시기에 나는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건 아니지. 젊은 기사 양반은 살아가야 할 돈을 벌어야 하잖우 하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택시 손님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나는 허리를 구부려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뺨에 입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를 꼭 껴안으시면서 젊은 양반, 오늘 밤 이 늙은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구려 하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할머니의 손을 으스러질 듯이 꼭 잡아주고는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호스피스 센터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와도 같이 들렸고 그날 내내 나는 아무런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오늘 성질 사나운 운전사를 만났다거나 또는 인내심 없는 운전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빨리 교대하고 집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운전사를 만났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늦은 밤에 운전하는 것을 싫어했거나 단 한 번만 크랙슨을 울린 뒤 기다리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다면 그 할머니는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떠올랐고요. 지난밤의 일을 돌아보며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나큰 일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에서 진정으로 큰 일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일들이랍니다. 우리 서로 명심하시자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항상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나에 관해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일 테니까요.